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오픈 AI 사태가 한 5일, 6일 진행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 오픈 AI 사태가 이 전체적인 AI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여쭤보기 위해서 김지현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바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사회가 유지되고 그냥 새말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갈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다시 돌아왔네요. 다시 돌아오면 또 다 바뀌는 거잖아요. 또 바뀌진 않겠죠? 설마 이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새로 꾸려진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리뷰를 해보겠다. 그러겠죠. 예. 네, 뭐 이런 이야기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터지면 또 뭐 모르겠으나 이제는 좀 진정된 게 아니냐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오픈 AI 이사진에서 이 샘 알트만을 해고를 했죠.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샘 알트만과 브록먼이 둘 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협상을 했는데 그게 또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되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샘 알트만 대표와 이 브록먼을 영입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서 이게 그렇게 끝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금 이사진들이 해임이 되고 샘 알트만이 지금 오픈 AI로 다시 돌아온 그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 이제 날아간 사람들은 이사회만 좀 날아가게 된 한 명은 남았어요. 아담? 네, 디안젤로. 네. 그분은 원래 이사회 멤버였었는데 그분만 남고 네. 샘 알트만, 뭐 그렉 브루먼부터 시작해서 일리아 슈츠케버도 다 아웃되고 새로운 2명이 들어온 거죠. 3명으로 꾸려진 거죠. 6명의 그죠.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건데 원래 6명의 구성이 사회이사 3명, 사내이사 3명이었거든요. 네. 사내이사는 다 사라진 거고 그중 사회이사에 1명이 남은 거고 2명이 새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나간 사회이사 중에서는 되게 재밌는 경력이 이 타샤 맥컬리라는 분은 그 유명 할리우드 배우죠. 조셉 고든 레빗의 배우자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헬렌 토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마 지금 기사에서는 알트만과 언쟁을 벌였던 사람이다라고 또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분도 나가셨고요. 이 사태의 원인은 뭘까라고 보면 제 생각엔 오픈AI 데이브데이가 시작점인 것 같아요. 11월 7일 오픈AI 데이브데이에서 그때 희한하게 샘 알트만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축제 파티인데 따지고 보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GPT-S, GPT 빌더 그리고 GPT 스토어에 대한 오픈 계획을 밝히면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너무 급한 것 같다. 심지어 안정성도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GPT-S 만들어서 보니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 김지연 GPT를 만드셨었잖아요. 맞아요. IT 멘토 GPT를 만들었죠.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설렁설레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AI 얼라이먼트를 담당하는 개발 쪽도 당연히 새로 런칭한 이 서비스에 투입됐겠죠. AI 얼라이먼트라고 하면 이 안전 맞아요. 세이프티 이슈를 체크하는. 근데 오픈 AI 설립 취지가 뭐예요? 2015년도에 설립을 하면서 비영리 재단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부금으로 운영됐거든요. 네. 앨런 머스크가 모았죠. 샘 알트만을 그리고 일리아 슈츠케버를 불러서 그리고 만들었거든요. 네.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이 서비스, 이 기술의 특징은 AI는 인류에 공헌해야 된다. 근데 구글을 보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우리가 하자라고 런칭을 시작한 거거든요. 비영리 재단으로. 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 기부금을 받기로 했던 금액도 다 안 채워졌어요. 100억 달러가 목표였었는데 이게 안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아니 인류를 위한 AI 그리고 통제 가능한 AI를 만들려면 우선 작동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투자가 필요했던 거죠. 100억 달러라고 하면 10조가 넘는 돈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투자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영리단체가 생겨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픈 AI라는 회사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영리 단체인 오픈 AI 글로벌 LLC가 있죠. 그게 아마 2019년도에 세워졌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럼 정리를 하면 2015년도에 비영리 재단으로 시작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서 영리 재단을 만든 거죠. 근데 목적 자체가 그런 취지다 보니까 당연히 비영리 재단에서는 상한선을 제한해요. 투자를 받되 투자한 회사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100배 이상이 되는 수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못 갖고 가게. 네, 못 갖게 갖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조건도 걸어요. 투자한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비영리 재단에. 심지어 세 번째로는 이 AI가 통제 불가능한 AGI가 됐다? 그러면 사업을 중단하자. 이런 이념까지 설립을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3명으로 구성됐죠. 당연히 사회이사 3명은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를 되게 중시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걱정한 거죠. 이거 너무나 질주하는데 통제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오픈 AI 데브 데이에서 발표했던 GPT-S를 보니 이거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경종을 울린 게 아닌가 싶고 그 과정에 6명이니까 4명이 합심해야 되잖아요. 그쵸. 사회이사 3명은 합심했을 거고 한 명이 누군가 도와줘야죠. 누굴까요? 그게 이제 얼라이먼트를 담당을 했던 맞아요. 분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4명이 이제 축출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알트만이 축출이 됐고 불과 이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알트만은 그냥 MS에 남는 그러게 그런 말이에요. 분위기였죠. 네.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사들은 강경하게 우리는 이걸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이들의 그 철학이 살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도 진짜 그럴 줄 알았죠. 왜냐하면 설립 취지가 그거니까. 그런데 아마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첫 번째는 슈츠케거가 중간에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왜?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아니 물론 AI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건 맞는데 오픈 AI가 사라지길 바라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이 다 저렇게 도망간다고 하면 오픈 AI 설립 취지는 둘째치고 회사가 남아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한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4명 중에 1명이 떨어져 나온 거죠. 네. 네. 그 과정에 이제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하지? 오픈 AI는? 그래서 아마 엔트로픽에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합병하려고. 그렇죠? 네. 엔트로픽이 사실 오픈 AI 창업자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픽의 이제 사업 철학도 인류를 위한 AI예요. 그러니 이제 서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했는데 이제 엔트로픽과 또 다시 안 맞으면서 네. 당연히 회사는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아담 디엔젤로가 원래 쿼라 만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걸 중개하기 위해서. 다시 샘 알트만의 복귀에 노력도 했고. 그래서 이사회에 남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예상들이 오갈 때는 이 아담 디안젤로가 예전에 페이스북 뭐 CTO 출신이고 쿼라에서도 좀 뭐랄까요 좀 누구를 자르고 이러는 거 되게 뭐 눈치 안 보고 했었다라고 하는 외신이 나오면서 사실 이 사람이 지금 키를 잡고 안 놓고 있는 거다 제일 강경파다 이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많이 이렇게 예. 저거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군요. 예. 어쨌든 오픈 AI 회사는 살아남아서 남들이 만든 AI가 통제 불가능한 것보다 오픈 AI가 어쨌든 많은 걸 읽었으니 우리가 만든 AI를 통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그 오픈 AI 설립 이념을 생각을 해보면요. 설립 취지가 결국은 우리가 구글이나 메타 아니면은 뭐 다른 일반 회사들보다 아젠다를 잡고 나가야 우리 GPT가 계속 앞서 나가야 우리가 안전한 이거를 또 관리할 수 있다. 요것도 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내가 통제 가능한 그리고 내가 진짜 이 기술을 제어 관리를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우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로 샘 알트만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인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벌 거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지난 1년간을 보세요. 작년 11월 30일에 출시한 챗GPT가 정말 얼마나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나요? 그렇죠. 1년도 만 1년도 안 되는데요. 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GPT-5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네. 또 GPT-S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저게 악용되고 오용되고 남용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제기가 한쪽에서는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충돌해서 건강한 문제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품에 안기고 샘 알트만은 오픈 AI는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사회적 안녕과 장치를 마련해가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죠. 네. 그 다시 복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면서 돈을 벌고 나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그렇죠. 또 많이 도와주겠다. 그렇죠.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건 샘 알트만도 갖고 동일하죠. 있고. 동일하죠. 그래서 월드코인에 투자한 것도 맞고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방법론에서는 조금 다르다. 그렇죠. 예,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네. 돈 벌고 사회적 안녕도 네. 꿈꿀 것이냐, 사회적 안녕부터 꿈꾸고 나서 돈은 나중이냐, 그게 서로 다른 거죠. 그럼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자본에 굴복을 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봐봐요. 이제 이 사회가 3명으로 줄었죠. 네. 사내이사는 다 없어요. 네. 샘 알트만부터 시작해서 그렉 브루먼도 없고 이리아 슈츠케버도 없고 순수하게 사회이사라고요. 네. 사회사의 면면을 들어보자고요. 첫 번째 브렛 테일러, 세일즈포스 창업자거든요. 창업자세요. 예, 약간 기업 쪽에 가깝죠. 예. 두 번째 레리 서머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전 재무장관, 정책 입안자고 그리고 경제학자예요. 이분 조금 안정이나 이런. 맞아, 게- 당연히 이제 이쪽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아담 디엔잘로는 딱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이 셋이 딱 분포가 딱 적합한 거예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못 꼈죠. 네. 그렇죠. 뭐 당연히 낄 수도 없고 네. 원래 설립 취지가 그거니까. 샘 알트만도 못 꼈죠. 그런 면에서 샘 알트만이 다 얻은 건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딱 건강하게 딱 균형감을 갖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사회도 보니까 기사들을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이사회 3인회로 가겠다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변화가 있을 수 바뀔 수도 있죠. 있다. 당연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촬영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일단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 사태에서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뭐 어떻게 됐건 뭐가 됐건 썰이 뭐가 있건 핵심 1번 참 건강하구나. 예. 그래도 돈만 바라고 막 하지 않고 네. 반대편 의견과 함께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는구나. 1번. 2번. 와, 속도전이구나.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와 달리 실적이 이제 압박을 받아서 쫓겨나긴 했는데 그 이후 돌아오는 데까지 한 12년 넘게 걸렸는데 네. 이번 거 5일 만에 그냥 왔다 갔다 이루어졌죠. 변화와 속도가 정말 빠르구나.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샘 알트만이 다 모든 권력을 가진 건 아니죠. 네. 또다시 아주 중앙에 균형 잡힌 또 새로운 이사회가 사회이사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쨌든 건강하게 AI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양쪽에 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걸 느꼈죠. 그렇죠. 이 큰 사태가 한번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건강한 그래도 싸움이 일어났었던 거 아닌가. 저는 다 얻었다고 생각해요. 자, 이사회는 이사회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죠. 성공했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AI에 대한 문제 제기를 크게 했죠. 얻었고. 그렇죠. 샘 알트만은 더 많은 걸 얻었죠. 오너십도 명확히 얻었고 직원들의 신뢰도 얻었고 나의 위상도 얻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샘 알트만은 스티브 잡스의 동급으로 생각할 정도로 얻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얻었죠. 네. 따지고 보면. 네. 세 번째 직원들도 많은 거 얻었죠. 아 직원들도요. 네. 오픈 AI 직원들은 사실 뭐 직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대하는 거는 오픈 AI가 상장하고 성공을 해서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어쨌든 1,200억 이상 그를 추적하는 것도 큰 기대 가지잖아요. 네. 근데 선장이 떠난 샘 알트만이 떠난 오픈 AI가 상장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늦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잖아요. 네.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물론 샘 알트만을 존경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라도 있어야죠. 다 뭉쳐야 되고. 네.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심지어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쨌든 샘 알트만의 리더십이 더욱더 공고해져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죠. 네. 예. 약간 눈치 보지 않고 더욱더 돈의 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더 달릴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픈 AI 직원들도 많이 얻었죠. 외신 보니까 샘 알트만은 이제 황제로 이렇게 막 그려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돌아온 황제네요, 정말. 예. 근데 사실은 원래 가장 많이 얻은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샘 알트만과 그렉 브루먼 그리고 일부의 개발자가 들어갔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얻은 거죠. 오픈 AI에 대한 지배권도 투자권도 얻으면서 또 오픈 AI는 나름 속도전을 하면서 그 개발 시스템을 가져갈 거고 그거는 온전히 GPT-5나 이런 것들은 온전히 그 코파일럿을 적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쓰이면 되고 네. 투자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49%의 오너로서 네. 두 번째 훌륭한 개발자도 얻고 두 가지 얻는 건데 네. 돌아가 버렸잖아요 다시. 근데 문제는 예전 오픈 AI에 있었을 땐 어쨌든 비영리 재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확장성이나 생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많이 보면 사라졌잖아요. 그럼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죠. 아. 왜? 마이크로소프트도 꿈꾸는 건 구글에게 빼앗긴 패권이거든요. 네. 인터넷 서비스의 패권. 빙과 MSN.com 살려야 되거든요. 엣지 브라우저 살려야 되고. 네. 그때 코파일럿이 즉 챗GPT와 GPT를 탑재한 코파일럿이 큰 역할을 할 테인데 네. 근데 오픈 AI가 그걸 독자적으로 해버리거나 독주하게 되면 잠재적 경쟁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샘 알트만이 너무 커버린 거죠. 통제 불가능하게. 그런 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뻐할 일만은 없죠. 걱정도 해야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요 직전까지만 해도 이 오픈 AI랑 조금 틀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GPT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 기사도 있었다가 이번에 샘 알트만을 바로 데리고 오면서 역시 아니다, 맞아요. 나델라가 힘이 그쵸. 제일 세구나 네. 이랬는데 도루묵이 됐군요. 도루묵까지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어쨌든 사티아 나델라의 역할이 컸던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사회 구성을 할 때도 어쨌든 부분 입김을 가했을 테니까 마이크로소프트야 겉으로는 웃을 수 있으나 저는 잠재적 경쟁자가 어쨌든 오픈AI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패배자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얻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요. 패배자는 아니죠. 그런데 잠재적 경쟁자가 된 거죠. 어쨌든 플랫폼 시장, 생태계 시장은 위너 테이크올이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냐 오픈AI냐. 마이크로소프트는 골리앗, 오픈AI는 다윗. 예. 근데 구글과만 경쟁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오픈AI가 너무 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내부에서까지도 이렇게 좀 위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이게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판으로 지금 정리가 되긴 된 거네요. 가장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건 구글과 이제 엔트로픽과 나머지 기업들이죠. AI 시장을 주도해야 되는 나머지 기업들은 오픈 AI가 더욱더 달릴 테니까 네. 이제 속도전이 시작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경쟁자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알트만이 축출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딱 터지자마자 뭐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많은 AI 회사들이 공고를 막 올리고 이 오픈 AI에서 인력들을 빼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다 돌아가 버리면서 지금 다른 데도 막 야근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오픈 AI는 아무튼 더욱더 빨리 스피드하게 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되려 이거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를 해야겠죠. 와, 이게 일련의 과정 때문에 뭔가 소요 사태 뭔가 좀 심적으로든 뭐든 문제가 며칠 정체되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강력한 리더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껏해봐야 5일 정체됐는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 서비스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챗GPT 무료 사용자들한테 이제 보이스 음성 인식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네. 원래 11월 말에 GPT 스토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봐야죠. 일정대로 나올지 아니면 한 1, 2주 연기될지. 제가 보기에는 오픈 AI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발목에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벗어내고 네. 더욱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기사는 보니까 이번 주가 원래 추수감사절이라서 일주일 휴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오픈 AI 직원들한테 1년 동안 너무 달렸으니 이번 주 좀 쉬어라. 그래서 대부분 다 쉬는 주였다고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차피 쉬는 주였었기 때문에 그냥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막 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구글의 제미니 같은 경우가 원래 올해 말에 내려고 했다가 GPT-S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꼬리를 내리고 우리 내년에 낼게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알트만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막 허사비스는 신났을 거 아닙니까?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큰일 났군요, 제미니 같은 경우.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제 LLM 엔진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더 중요한 건 생태계를 마련해가는 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말 일찍 빵 터뜨린 거거든요. 네.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죠. 네. 앱스토어가 나온 게 2008년 7월이에요. 처음 나올 당시만 해도 앱이 50개밖에 안 됐다고요. 네. 2년이 지난 2010년도 10월 달에 무려 20만 개가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앱스토어의 시대가 열렸죠. 네. 그게 터울이 한 3년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GPT-S는 그걸 1년 만에 단축한 거잖아요. 그쵸. 생태계를 만든 거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AI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빅테크 기업은 이 생태계에 한 발 느린 거거든요. 늦춰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긴장해야죠, 사실. 엔트로픽 쪽은 이념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사태가 그래도 엔트로픽이라는 데는 그런 거를 끝까지 신념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인 거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뭐 칭찬이라던가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어쨌든 오픈 AI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념 자체가 AI가 인간을 이롭게 된다. 우리는 세이프티 이슈를 챙겨가면서 비영리 재단으로 사업을 일구겠다라고 한 건데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건 약간 평가절하된 거거든요. 네. 근데 엔스로픽은 이제 그걸 지향하고자 원래 창업주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보니까 샘 알트만이 비즈니스를 너무 중시 여기고 너무 속도전이네 문제가 있어 해서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니까 당연히 사회는 늘 정반합이잖아요.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지가 있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는 엔스로픽의 가치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태계 측면보다는 안전한 AI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으로 회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력 같은 경우도 인재들도 이쪽에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오픈 AI는 이번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또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인 좀 판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또 조롱을 시작을 했던데 일론 머스크도 XAI를 만들고 네. 또 전쟁에 참여를 했고 제미니 싸워야 되고 또 메타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네이버도 있고 SK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판이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샘 알트만의 독주 그리고 야망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이 단순하게 GPT-S에서 끝날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샘 알트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이번에 이런 사건의 본질 중에 또 하나는 샘 알트만이 투자를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을 확보하려고 한다. 네. 그쪽은 무엇이냐? AI 디바이스, 어. AI 반도체. GPU 필요 없다 이죠, 엔비디아에. 네.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자. 쉽게 말하면 A부터 Z까지 다 오픈 AI가 먹는 거죠, 시장을. 그런 야망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직 대열화가 되는 거죠. 오픈 AI가 더욱더 커지고. 애플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애플은 A부터 Z까지 다 독자적으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픈 AI의 그런 자기 올인하는 애플의 생태계와 같은 만드는 한 축이 있을 수 있고 또 연합군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되려 두 가지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마치 모바일 시장이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네. 마치 컴퓨터 시장이 애플과 IBM 호환 PC가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성장할 수도 있죠. 처음에 모바일에 나왔을 때도 iOS는 굳건했는데 안드로이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뭐 소니도 달겨들고 MS도 달겨들고 좀 이쪽은 각축전이었다가 안드로이드로 통일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GPT는 애플이 했던 것처럼 쭉 달려나가고 나머지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누구 하나로 연합군이 이렇게 뭉치거나 통일될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물론 AI 시장이 과연 모바일의 그런 생태계를 답습할지 아니면 정말 춘추전국으로 양극화돼서 갈지 AI 시장이 모바일처럼 저렇게 양극화로 두 가지로 갈지 네. 아니면은 춘추전국으로 확대될지 마치 자동차 시장처럼 그건 모르죠. 가봐야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오픈 AI가 단순 서비스 생태계뿐만 아니라 수직 계열화하면서 확장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 과정 속에서 나머지 연합군들이 춘추전국으로 흩어부러지면서 계속 갈지 아니면 연합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생성 AI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은 많은 회사들은 있죠. 그럼 일단은 GPT에 이제 줄을 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시계를 돌려서 2009년도로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뭔가 모바일에서 앱을 만들고 싶어. 아니면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때 판단해야 되잖아요. 뭐를? 아이폰용을 만들어야 되나? 안드로이드용을 만들어야 되나? 혹은 아이폰, 안드로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바일 웹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따져봐야죠.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뭐라도 해보면 경험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보팅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빠른 판단을 해야죠. 지금은 1년 정도 관망하면서 모바일 웹이라도 AI의 챗봇이라도 뭔가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인 한번 해보자. 마치 iOS에 올인하듯이 왜 거기서 경험 쌓고 거기서 많은 사용자들 확보하면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다른 연합군 쪽에서도 확대될 수 있으니까 뭔가라도 해보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아이폰 쪽에 앱 냈다가 잘 안 된 분들이 안드로이드 가면은 또 앱이 별로 없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도전을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군요. 이게 어제만 해도 GPT 쪽의 슈퍼 앱 분위기가 이제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예상이었었잖아요. 왜냐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생태계 확산에 대해서 어쨌든 소셜 밸류를 사회적 가치를 중시 여기는 이 사회이사 쪽은 반대할 테가 뻔하니까. 또 샘 알트만도 떠났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속도전이 된다고 하면 예측을 여태까지 해주셨던 GPT는 슈퍼앱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더욱더 가속화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넘사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다른 경쟁 기업들 뭐 한국의 네이버가 됐든 SK텔레콤의 A-이 됐든 더 나아가서는 엔스로픽의 또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고민하게 됐든 아니면 구글의 제미니 기반의 또 신규 서비스가 됐든 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그들이 더욱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어쨌든 슈퍼 에이전트 우리 빌 게이츠가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 PDA라고 불렀잖아요. 그 에이전트는 여러 개일 수가 없거든요. 딱 위너 테이크 올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 하나 슈퍼앱 AI 에이전트 시장에 단 오로지 하나 되는 자비스 같은 걸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시작되겠죠. 원래 여태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그게 오히려 지금 더 가속화된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지난 1년도 정말 너무 바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내년 1년은 이게 더 가속화된다고 하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잠깐 멈춰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빨라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소식을 찾아보셔야 되고 또 많이 도전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오픈 AI 사태, 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사태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또 AI 생태계를 바꿔놓을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또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또 만날 일 없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